안녕하세요. 네, 핵심적인 보상 내용만을 전달드리는 핵보상TV의 호재 원상입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산재 사고가 나면은 산재 사고 처리 방법도 좀 잘 모르시고 또 산재 사고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받은 이후에 근제보험이라든가 개인보험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권리들을 꼭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산재 사고,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일단 이 산재 사고가 뭐가 있는지, 좀 업무 중 사고가 뭐가 있는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산재 사고, 흔히 대부분들 다 알고 계시는 업무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유형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질병과 상해 사고로 나눌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럼요. 이것도 이제 산재 사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하면서 쉬운 예로 대부분의 산재 사고의 유형들은 이제 현장에서 많이들 발생하시잖아요. 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미흡이라든지 안전 수칙 이런 거 이제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 혹은 지게차 같은 거 몰다가 또 사고 나시는 경우들. 그렇죠. 이런 유형들이 다양하게 있으시죠. 네. 출퇴근 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출근 중에 사고가 좀 크게 난 경우요. 자동차 사고든 아니면 어디 걸려서 넘어지든 다 출근과 퇴근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 중 사고로 좀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산재 처리 절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업무 중 사고라는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최초 요양 신청을 바로 이제 하셔야죠. 요양 신청을 이제 하셔가지고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요양 기간 동안에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것들인 거고, 이 이제 요양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휴업으로 인한 이제 손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휴업 급여로 또 충당하시면 되는 것들인 거고, 또 이 요양 기간 동안에 충분히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체에 어떤 장애가 남았다라고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치료 시행하셨던 병원에서 장애 등급에 대한 소견을 받으셔가지고 또 관할 공단에다가 청구하셔가지고 장애 등급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최초 요양 신청하시면서 좀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산재 최초 요양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은 이 산재로 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장애급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판단이 났죠. 5년. 장애급여 같은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꼭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죠. 근제보험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받았다고 하더라도 근제보험으로서 추가 보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근제보험 어떻게 좀... 이 근제보험 산재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근제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용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라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근로자를 내 사업에 일을 하게 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 당연히 이제 나라에서 이제 가입한 의무보험인 이 산재에서 처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주의 과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로 보상을 받되 이 산재로 보상을 받는 어떤 액수에 초과하는 내 손해액을 또 이 사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거는 산재보험 처리 이후에 근제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중복된 부분을 빼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근제보험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동질의 성격의 어떤 보장급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상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산재 요양급여는 이 근제보험의 치료비와 동질한 성격이기 때문에 상계가 되고요. 그리고 산재 휴업급여는 근제의 이제 휴업 손해와 똑같이 상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급여와 그리고 장애 기간 동안의 상실 수익액, 이게 이제 상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휴업급여 같은 경우들, 산재 같은 경우는 요양기간 동안에 통원이든 입원이든 내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평균 임금의 70%를 산정을 해주는데, 우리 근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 기간 동안에 휴업 손해만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오해 없이 인정받는 기간이 틀리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근제보험의 휴업 손해보다 클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다분히 많죠. 그래서 간단하게
치료비라든지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상계에서 근제로 추가적으로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네. 그러면 치료비에서 발생한 비급여 부분도 있잖아요. 맞다. 네, 그렇죠. 네. 비급여 부분들. 이 비급여 같은 경우는 산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근제에서 청구해가지고 또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향후치료비 부분들 근제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항목이긴 한데 이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근제는 과실 책임주의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에서는 100% 내가 무과실로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근제보험에서는 내 그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 그렇죠. 과실이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네네. 그럼 과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과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 과실을 좀 줄이기 위한 꿀팁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과실 같은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사고 현장에 그 답이 다 있다고 봐요.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유인 진술이라든지 네. 뭐 어떤 경위 내용이라든지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영상의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덧붙여서 동료의 진술, 목격 확인, 네.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네. 과실을 줄이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면 또 오산이죠. 그렇죠. 예. 개인보험은 나왔습니다. 개인보험까지 권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 개인보험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근제까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고 유형들이 공사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유형들이거든요. 네. 산재는 당연하고 산재에 이어서 근제까지 청구해서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개인보험도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실비 관련돼서는 산재 초과분에 대해서 비급여 40% 그렇죠. 내지 50%를 청구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외적으로 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보상 항목이 후유장애 같은 부분들이 조금 있죠. 그렇죠. 후유장애다고. 근데 사실 많은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들이 이 현장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급수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비례 보상 여부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보험 가입할 때 고지한 직업과 지금 업무상 발생한 이 직업과의 차이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급에 따라서 비례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분쟁들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쟁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만약에 건설 현장 등이나 조금 위험한 작업 현장, 위험한 작업 등을 하실 때는 보험사에다가 미리 통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산재 보험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제 보험에 이어서 개인 보험까지 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내 자신이 장애 판단이 좀 필요한다든가 내가 어느 정도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수 있을지 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핵보상TV에 문의 주시면 자세하고 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상 핵심적인 보상 내용만을 전달드리는 핵보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